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변전소의 설비 그리고 차단기의 종류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차단기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단기 특성.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놓았습니다. 자, 이쪽 그림은 바로 차단기의 기호를 나타냈죠. 제가 이렇게 코일, 철편, 코일 이렇게 순으로 그려놨는데요. 이쪽 왼쪽에 있는 코일과 오른쪽에 있는 코일이 동작이 서로 다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그림은 바로 차단기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코일에 만약에 전류가 흘렀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코일은 전자석이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주면 이쪽에서 자성이 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철편이 자,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지게 되죠. 그래서 이 철편이 이렇게 되면은 전류가 흐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차단기에 어떤 신호를 주게 되냐면 차단기를 온해라. 결국 부하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어라 라는 신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투입 코일이라고 하고요. 투입 코일. 자, 차단기가 투입되었다. 차단기가 온되었다. 자, 반대로 빨간색 쪽 보겠습니다. 빨간색도 똑같이 전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여자가 되겠죠. 그러면 철편이 이렇게 이쪽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다시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끊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차단기에 무슨 신호를 주냐? 아, 차단기를 차단해라. 오프해라. 결국 이 코일을 트립 코일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차단기의 동작은 투입 코일과 트립 코일 두 가지의 동작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 차단기는 그래서 트립 방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겠죠. 결국 트립 코일에 의한 차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차단기 트립 방식 또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트립 여자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차단기 트립 방식을 묻는 문제는 실기 단답형 그리고 전력공학 필기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별표 하나 치고요.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네 가지 CT 2차 트립. 자, CT라는 것은 Current Transformer라고 해서 변류기 2차 트립 방식이 되겠고요. 종류 정도만 알면 됩니다. DC 전압, 증류 전압이죠. DC 전압 트립 방식. 그 다음 세 번째는 CTD 트립 방식. CTD 트립 방식은 우리가 콘덴서 트립이라고도 합니다. 콘덴서 트립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족 전압 방식.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CTD 트립에서 결국 트립은 지워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CTD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콘덴서 트립 방식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차단기 트립 방식 4가지였고요. 그러면 이어서 차단기 두 번째 특징. 차단기 표준 동작 책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요. CO 사이에 T1과 T2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결국 O가 나타내는 것은 오픈, C가 나타내는 것은 클로즈입니다. 이렇게 제가 종류를 3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일반형입니다. 일반용. 자, 두 번째는 고속도, 속도가 빠른 거죠. 고속도 재투입용. 자, 세 번째는 국내 배전용. 이렇게 3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일반 용도, 그리고 고속도 제투입 용도, 그리고 국내 배전 용도 O, 그리고 CO 이쪽에도
CO, CO, CO 이렇게 다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다르냐? 바로 T1과 T2가 다른데요. 이 사이에 있는 시간이 다 다른 겁니다. 제가 표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일반용 같은 경우는 분 단위로 떨어지는데 여기가 바로 3분, 그리고 이쪽도 3분. 결국 일반용 차단기의 표준 동작 책무는 3분이다. 여기는 투입, 여기는 차단 투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고속도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쪽에 고속도 재투입용이니까 0.3초가 되고요. 이쪽은 마찬가지로 3분이 됩니다. 그러면 국내 배전용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 배전용은 0.3초 그리고 15초. 자, 이렇게 됩니다. 필기시험에서 이 괄호 안에 초를 대입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차단기 표준 동작 책무를 이 세 가지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게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표준 동작 책무였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의 정격, 차단기의 정격. 자, 이 문제도 실기시험에 나왔어요. 굉장히 자주 나오죠. 차단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차단기의 정격. 자,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격 전압입니다. 정격 전압. 두 번째는 정격 차단 전류. 다 정격, 마지막도 정격. 그리고 투입 전류입니다. 차단기는 차단과 투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차단기의 정격에는 정격 전압, 정격 차단 전류, 정격 투입 전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 중에서도 이 정격 차단 전류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정격 차단 전류란 표준 동작 책무. 자, 여기에 따른 표준 동작 책무에 따른 동작 상태에 따라 차단하는 것을 바로 정격 차단 전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셨나요? 첫 번째 트립 방식, 두 번째 동작 책무, 세 번째 정격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차단기의 정격 차단 용량이 되겠습니다. 차단기의 정격 차단 용량을 이용해서 어떠한 문제에서 차단기의 정격 차단 용량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기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차단기의 정격 차단 용량이란 PS로 표시를 하고요. 차단 용량이기 때문에 short, 컷한다 이런 느낌이고 PS 결국 3상에서는 루트 3에 곱하기 정격 전압 그리고 여기 곱하기 정격 차단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단위는 무엇일까요? 차단 용량의 기본 단위는 메가 볼트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격 전압도 킬로볼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격 차단 전류도 보통 킬로 암페어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10의 세제곱 합쳐서 10의 6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차단기의 정격 차단 용량이었고 다섯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섯 번째 차단기 특성의 다섯 번째 바로 차단기의 정격 차단 시간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조금 글씨가 안 보이니까 다시 적을게요. 정격 차단 시간.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깊숙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만 아시면 되냐면 트립 코일 여자로부터 트립 코일 여자 된다는 게 뭐죠? 여기 이쪽에 제가 그림 그린데 보시면은 트립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여자됨으로부터
소호되는데 소호까지의 시간, 소호까지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을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전격 차단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3, 5, 8 헤르츠이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6번째, 차단기 특성의 마지막이죠. 6번째. 바로 달로기와 조합된 차단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달로기와 차단기, 조합된 차단기에 전원 투입 및 차단. 야, 결국 DS와 CB가 만났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제가 노란색으로 적어드리면 바로 여기 인터록인데요. 인터록. 자, 인터록은 쉽게 말해 얘가 동작하면 얘가 안 해야 되고 얘가 동작하면 얘가 안 해야 되고 서로의 그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것을 인터록이라고 합니다. 서로 상호간에 동시에 동작하지 않게 만드는 것을 인터록이라 하는데 여기서도 그 인터록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존재하냐면 반드시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물론 이렇게 상호간에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차단기가 오프되어 있어야지만 달로기 온, 오프가 가능하다. 결국 차단기가 열려있는 상태에서만 달로기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전원, 투입, 그 다음에 전원, 차단. 자, 전원 투입할 때 그리고 전원을 차단할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전원을 투입하려면 일단은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달로기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전원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달로기를 온합니다. 차단기는 기본적으로 오프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달로기를 먼저 온, 동작합니다. 회로 한다는 뜻이죠. 회로를 닫는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차단기 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온이라는 게 스위치를 닫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전류를 흘려준다. 그 상태가 온이에요. 반대로 전원을 차단할 때의 동작은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에 차단기와 달로기가 이렇게 둘 다 닫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고자 할 때 차단기부터 열까요? 달로기부터 열까요? 네, 차단기부터 열어야겠죠. 그래서 차단기 업, 차단기 끊어버려요. 그 다음에 부하 측에 있는 달로기를 업 합니다. 자, 되셨나요? 이게 바로 여기 달로기와 차단기의 조합에서 말하는 인터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피뢰기가 아니죠. 차단기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전력용 퓨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용 퓨즈. 전력용 퓨즈 보시면 일단 소괄호 4번으로 적을게요. 전력 퓨즈. 자, 이것은 우리가 약호로 PF라고 표시를 합니다. 파워 퓨즈. 그래서 전력 퓨즈는 기호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스위치 모양이랑 똑같고요. 달로기 모양이랑 대신에 이쪽에 이렇게 곡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PF라고 적고 파워 퓨즈의 기호가 되는 것이죠. 이거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맨 처음에는 고압 및
고압 및 특고압 기기의 단락보호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퓨즈는 열에 의해서 끊어지는, 그러니까 이쪽에 심이 이렇게 3개가 들어있는데, 퓨즈가 필라멘트가 들어있는데 만약에 과부하 단락전류나 그런 것이 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퓨즈가 끊어집니다. 열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모든 회로가 다 차단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고압 및 특고압 기기의 단락 보호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평소에는 어떻게 되냐? 바로 부하 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한다. 통전이라는 것은 전류가 흐른다. 결국 통전. 그래서 평상시 부하 전류를 안전하게 흐를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특성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성 이쪽에다 적을까요? 특성은 동그라미 1번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1번. 자, 특성. 퓨즈 특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고요. 실기 시험에서도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별표 2개 칠게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용단 특성. 두 번째 단시간 허용 특성. 세 번째 전차단 특성.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용단 특성이 뭘까요? 용단 특성은 열에 녹아서 끊어진다. 그 다음에 단시간 허용 특성은 그 끊어지는 데 걸리는, 차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차단 특성은 부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닌 뭐 아니면 도라고 하잖아요. 아예 끊을 때 확실히 끊어버린다 라고 해서 전차단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차단기 특성 알아봤고요. 두 번째, 차단기 선정 시 고려사항 적어보겠습니다. 자, 2번으로 적어볼까요? 이렇게. 선정 시 차단기를 선정할 때, 퓨즈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 전력 퓨즈 선정 시 고려사항. 자, 이것도 중요하죠. 첫 번째, 과부하 전류에 용단되지 말 것. 두 번째, 과도 전류에 용단되지 말 것. 자, 여기서 말하는 과도 전류가 뭘까요? 과도 전류. 과도는 말 그대로 고장 상태 아니면 좀 변화가 큰 상태를 과도. 즉 우리가 청소년들 사춘기 할 때 과도기다, 인생이 과도기다 라고 하잖아요. 결국 과도 전류라는 것은 이 전기에서 어떤 것을 말하냐면 변압기, 여자 전류. 자, 두 번째는 뭐가 있겠죠? 바로 전동기 기동 전류입니다. 전동기 처음에 기동할 때 기동 전류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기동 특성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점점 내려갑니다. 자, 이런 전동기 기동 전류에 용단되면은 괜히 회로만 끊어먹는 그런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오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타 보호기기, 다른 보호기기와 협조할 것, 협조를 가질 것. 자, 타 보호기기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맞습니다. 차단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퓨즈 선정 시 고려 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쪽에다 적어볼까요? 제일 퓨즈 내용 중에 꽃 중에 꽃이죠. 바로 장단점입니다. 장단점. 일단은 장점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장점은 조금 좋은 뜻이니까 파란색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고속도 차단이 가능합니다. 고속도 차단 가능.
이게 예를 들면은 비유해보면 4분의 1 헤르츠 정도 됩니다. 4분의 1 헤르츠 정도. 두 번째, 소형으로 큰 차단 용량을 가집니다. 세 번째, 소형으로 큰 차단 용량을 가지니까 여기는 바로 소형 경량이다. 가볍다. 네 번째는 뭘까요? 바로 차단 시 퓨즈가 끊어질 때 소음이 없습니다. 무소음이다. 다섯 번째, 장점 굉장히 많죠? 다섯 번째, 후비 보호가 완벽하고 그리고 보수가 용이하다. 왜냐면은 퓨즈가 이제 끊어지게 되면요, 새로운 퓨즈를 그냥 갈아 끼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수가 굉장히 용이하죠. 후비 보호도 끊어지면은 뒤에 회로는 절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후비 보호도 완벽하다는 거. 자, 여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여섯 번째는 저렴하다. 결국 가격이 싸다. 굉장히 좋죠. 돈이 싸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장점 6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 자, 이쪽에다가 빨간색으로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하나 그을게요. 네, 단점 첫 번째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일회용이기 때문에 재투입이 불가능합니다. 재투입이라는 것은 회로가 열렸다가 다시 닫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게 있던 게 딱 끊어지게 되면은 퓨즈를 갈아 끼워주기 전까지는 재투입이 불가능하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차단 시 큰 전압이 발생합니다. 과전압 발생. 세 번째 단점은 과전류에 용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과전류에 용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높은 전류에 용단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아까 전에 퓨즈 선정 시 고려사항에 분명히 과부하 전류에 과도 전류에 용단되지 말 것이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이런 과전류에도 용단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단점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 차단 시간 조정 불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차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전기 같은 것을 통해서 차단을 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단기 말고 퓨즈는 그런 끊어지면 즉시 끊어지기 때문에 차단 시간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단기 말고 퓨즈의 장단점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어서 계기용 변성기 한번 볼게요. 변전소의 계기용 변성기. 세 번째, 이거를 좀 지우고 새로 쓸게요. 자, 보시면 이제 큰 괄호 세 번째 계기용 변성기. 계기용 변성기.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소가로 1번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자, 계기용 변압기. 말 그대로 큰 전압을 작은 전압으로 변성해주는, 그래서 변성해서 이제 전력계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계기용 변압기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PT, 요즘에는 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포텐셜 트랜스포머였는데 이제는 요즘에는 또 볼테이지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이렇게 VT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 해서 이제 전력기기에 공급하는, 계전기에 공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계전기, 계측기.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2차 전격이 존재합니다. 계기용 변압기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하잖아요. 그럼 낮은 전압으로 변성한다는 건데 결국 2차 전격 전압은 110V가 나오게 됩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 모양이죠.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쪽에 PT 또는 VT라고 적어주면 바로 계기용 변압기의 기호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변류기입니다. 계기용 변류기. 자, 이쪽에다 적어볼까요? 2번 계기용 변류기. 이거는 current transformer라고 해서 CT라고 표현을 하고요. 약호로. 자, 이것은 아까 전에 계기용 변압기가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하는 건데 이 변류기는 큰 전류,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해서 계측기나 계전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바로 계기용 변류기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소전류로 변성하는데 2차 전격 전류는요 5A가 측정이 됩니다. 자, 이것은 그림 어떻게 그리냐면요. 원래 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뾰족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CT 아니면 이쪽 말고 이쪽에다가 CT라고 적어주시면 계기용 변류기의 기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압기와 변류기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것을 2차 측 결국 이 2차 전격 110V와 5A가 나오려면 2차 측이 좀 멀쩡해야겠죠. 올바르게 나오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측 점검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다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차 측 점검 시 주의사항. 일단은 계기용 변압기 PT라고 쓸게요. 편의상 PT 그리고 CT. 자, 이거 하나씩 알아보면요. 먼저 2차 측을 점검할 때 여기 계기용 변압기는 2차 측을 개방해야 합니다. 반대로 CT는 2차 측 단락을 해야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2차 측 점검 시 유의사항 필기에도 나오고 실기에도 서술하는 거 무조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일단 PT는 2차 측 개방, CT는 2차 측 단락이다. 근데 좀 추가적으로 알아보면 여기서 CT를 단락하는 이유는요. 1차 측에 만약에 이것이 2차 측이 개방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1차 측의 부하 전류가 모두 이런 변압기를 여자시키는 그러한 여자 전류가 되어서 2차 측에도 고전압을 유기합니다. 굉장히 큰 전압. 그러면 2차 측에서 굉장히 큰 전압을 받게 되면은 2차 측 권선의 절연 내력이 망가지겠죠. 절연의 파괴가 일어나서 권선, 즉 권선이 소선되게 된다. 따라서 CT의 2차 측은 반드시 점검할 때는 단락, 이 선과 선을 이어주는 단락을 해야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기용 변류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볼까요? 이렇게 2 하고요. 여기 동그라미 1번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계기용 변류기의 접속 방법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텐데 첫 번째는 가동 접속입니다. 뭔가 가동 접속이라고 하니까 좀 접속을 더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선이 3개가 있습니다. 선이 3개가 있고 이쪽에 노란색으로 그려보면 변류기가 하나, 그리고 이쪽에도 둘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 표시해주고 이쪽에도 그림을 좀 수정해야겠네요. A상, B상, C상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변류기는 이쪽에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쭉
쭉 여기 점 찍어주고요. 점 이렇게 이어주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쪽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IA, IB, IC 흐르죠? 그러면 이쪽에 I1 부하 전류가 I1 1차 측 전류가 흐른다고 할 때 2차 측 전류는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바로 I2 2차 측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결국 A상을 지나쳐 오는 전류니까 IA가 되고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죠? IC가 되죠. 그쵸? 그러면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 자, 이쪽에 흐르는 전류. 이거는 벡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단은 평형 3상 전류에서 전류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을 IC라고 하고요. 이쪽을 IA라고 하고 이쪽을 I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IA 더하기 IC. 자, 이 부분에 있어서 IA와 IC가 만나죠. 키르이호프 법칙에 의해.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IA 플러스 IC가 됩니다. 그쵸? 그럼 결국 IA 플러스 IC라는 것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IA 플러스 IC. 그런데 방향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IA 플러스 IC와 이 IB의 방향이 반대잖아요. 결국 이것은 마이너스 IB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마이너스 IB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바로 B상 전류다. 여기 전류계가 하나 있죠. 이쪽에 흐르는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B상의 전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로 더 정리를 해보면 아까 전에 이쪽을 1차 측 전류, 이쪽을 2차 측 전류라고 했는데 2차 측 전류는요. 1차 측 전류의 CTB CTB의 역수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측 전류는 2차 측 전류에 이거 넘기면 어떻게 되죠? CTB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동 접속에서는 2차 측 전류는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1차 측 전류는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2-1 했고 이제 2-2 차동 접속. 차 말 그대로 뺄셈이죠. 뺄셈. 제가 그림을 똑같이 또 그려볼게요. 그림 이번에도 3개의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각 A, B, C고요. 그쵸? 그 다음에 결선을 조금 반대로까지보다는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그릴 건데 자, 이렇게 변류기가 하나 있고요. 자, 이제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밑으로 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겠네요. 됐나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전류계가 하나 있는 겁니다. 전류계 암페어.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이쪽에 부하 전류가 쭉 흐르겠습니다. I1. 그 다음에 이쪽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고요. 자, 이제 아까 전에 여기는 I1, I2였잖아요. 이쪽은 I1, I2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흐르는 전류. 자,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2의 프라임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I2의 프라임. 자, 이거 혼동되시면 안 돼요. I2의 프라임이라고 할 때 일단은 자, 전류 방향부터 볼까요? 자, 이쪽 보시면은 IC죠. 왜냐하면은 이 C상에 흐르는 전류였으니까요. IC. 그 다음에 이쪽에 IA는 어떻게 되죠? 이쪽이죠. IA의 여기.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뭘까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 결국 이쪽은 IC에서 IA를 뺀 것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습니다. IA에서 IC를 뺀 것이다. IA에서 IC를 뺀 것이 이쪽에 흐르는 전류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벡터를 그려보겠습니다. 삐끗했는데 자, 보세요. 보시면요. 이쪽이 IC예요. 이쪽이 IA입니다. 이쪽이 IB예요.
그러면 IC에서 IA에서 IC를 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벡터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쵸? 되셨나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IA에 흐르는 전류 있잖아요. IA에 흐르는 전류보다 이론적으로 루트 3배 크게 됩니다. 이 전류가요. 결국 이게 IA에서 IC인데 차동 접속을 했을 때 이 IA-IC가 이 A상에 흐르는 전류보다 루트 3배가 크다고요. 되셨나요? 조금 어렵죠? 근데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IA에 흐르는 전류의 루트 3배가 바로 이 IA 빼기 IC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을 좀 다시 적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동 접속일 때는 저거였는데 차동 접속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2차 측 전류. 자, 2차 측 전류 여기였죠. 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I1에 CTB의 역수에 어떻게 됐죠? 바로 루트 3 IA였는데 그렇게 되면 루트 3 이렇게 되죠. 루트 3. IA가 I2'이었습니다. I2' 대신에 그냥 이렇게 루트 3만 적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1, I2, 여기는 CTB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루트 3분의 1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차동 접속이죠. 자, 이렇게 가동 접속, 차동 접속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결선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칠판을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동 접속, 차동 접속 꼭 공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Y결선 잔류회로라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계기용 변류기 접속에서 가동 접속, 차동 접속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소가로 2번에 3번 Y결선 잔류회로 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그림을 조금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류기를 제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쪽에 변류기 하나,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를 그릴 겁니다. 그림이 조금 이상하죠? 이렇게 그려고서 이제 Y결선, 즉 이 세 개를 다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자, 이곳은 이제 쭉 내려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계가 하나 있습니다. A4 전류계 네 번째 전류계가 하나 있고 자, 이쪽에도 전류계 하나 있었고 이쪽에도 전류계 하나 있었고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A상, B상, C상일 때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자, 각각에 흐르는 전류 보시면 여기는 IA고요. 그쵸? 이쪽에는 B상에 흐르는 전류니까 IB가 흐르고요. 자, 이쪽에는 IC가 흐릅니다. IC. 그러면 여기 세 선이 합쳐진 이 부분에는 몇 전류가 흐를까요? 바로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바로 평상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하가 걸려있는 고장이 나지 않은 평상시 상태에서는 이 IA와 IB와 IC가 0입니다. 왜냐하면 IA와 B와 C는 각각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더하게 되면은 값은 0이 나오게 됩니다. 평상시. 그런데 만약에 3상 불평형시 아까 전에 평상시는 평형시라고 알면 되고요. 3상 불평형시는 어떻게 되냐? 바로 IA와 IB와 IC를 더하게 되면 이것은
3i 제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삼상 불평형 시에는 이렇게 A상과 B상과 C상의 전류를 더하면 영상분 전류가 나오는구나. i 제로는 영상분 전류잖아요. 3i 제로.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 Y결선 잔류 회로에서는 회로에서는 영상 전류를 검출 가능하다,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Y결선의 잔류 회로 방법이었고요. 물론 이 방법은 접지 방식에서 가능하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아까 전에 계기용 변압기 그리고 변류기 했습니다. 세 번째, 여기는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자, 이것을 우리가 약호로 MOF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의 목적을 쓰시오, 역할을 쓰시오, 기능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 전력량을 적산하기 위해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그리고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하여 변성까지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는 전력량을 말 그대로 계산해서 누적한다. 적산하기 위해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영상 변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영상 변류기는 우리가 약호로 CCT라고 합니다. CCT. 자, 이것은 아까 전에 Y결선 잔류 회로가 바로 접지 방식에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거였다면요. 여기서는 비접지 방식에서 영상 전류 검출. 영상 전류 I 제로였죠? 영상 전류 검출. 자,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기호로 좀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세 선이 있다고 해보면요. 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다시 그려보면은 다시 안 그려도 되겠네요. 이쪽은 이렇게 세 선 다 맞물린 하나, 둘 해서 변류기. 이쪽에 C, 이쪽에 안 해도 되고요. 이쪽에 CT라고 표시해주면 이것이 바로 영상 변류기의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2개. 네, 5번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조금만 힘내세요,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이것을 우리가 약호로 GPT라고 합니다. 접지니까 그라운드죠. 그라운드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요. 자, 이렇게 둘, 셋. 자, 이쪽을 A상, 이쪽을 B상, 이쪽을 C상이라고 할 때 각각의 전압을 선간전압 V라고 하겠습니다. V, 이쪽도 V, 자, 이쪽도 V가 되겠죠. 그쵸? 선간전압이니까 V. 자, 근데 제가 결선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가요, 바로 YY 오픈 델타. 자, 이거 세모가 열려있는 이러한 오픈 델타 형태의 결선이 있습니다. YY 오픈 델타. 그러면 제가 그림을 이 가운데 Y 결선은 제외하고요. 이쪽 1차 측 Y 결선과 이 3차 측 오픈 델타 결선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B상에서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코일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서도 하나 나옵니다. 자, 코일이 마찬가지로 있고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코일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자 연결을 다 해주고요. 여긴 아니죠? 여기 만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 바로 대지에 접지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잘 보세요. 여기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죠? 이 A상과 대지 간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맞죠? 그러면 3상 Y결선에서 대지 전압 어떻게 표시했었죠? 바로 루트 3분의 V가 대지 전압 2가 됐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루트 3분의 V가 되고요. 이쪽에서도 루트 3분의 V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대지 전압이었잖아요. 근데 이 옆에 오픈 델타 결선을 가진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봐주세요. 이렇게 오픈 델타가 있죠. 그러면 이 전압이 그대로 이 변압비에 따라서 이쪽에도 똑같은 전압이 유도가 되게 됩니다. 변압비를 적용한 전압이 하나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A상에 지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지락사고가 뭐죠? 땅이랑 이어졌다. 지락. 그래서 이쪽에 A상의 전위는 갑자기 루트 3분의 V였는데 지락사고가 일어나면서 0이 됩니다. 그쵸? 0이 되면요. 어떻게 되죠?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 한번 계산해 볼까요? 보시면요. 이쪽에 코일의 원래 대지전압 루트 3분의 V였습니다.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 하나 쭉 이렇게 가서 결국 대지와 이루는 전압이 되죠. 여기 보면은 A상과 이루는 전압. 그러면 여기를 루트 3분의 V가 아니라 바로 루트 3배 상승한 그냥 V가 됩니다. 왜냐하면 B상과 A상 간의 전압으로 판별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루트 3분의 V가 아니라 V가 됩니다. 결국 이거는 지락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락상의 전위는 지락사고상 전위는 0V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락사고니까요. 근데 건전상이 뭐였죠?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 건전상의 전위는 어떻게 됐죠? 루트 3분의 V에서 V가 됐으니까 루트 3배가 됐습니다. 루트 3배 상승, 루트 3배 상승한 값으로 된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만약에 여기가 A상 전압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0이 되겠고요. 이쪽도 똑같이 그 전에 전압보다 루트 3배 상승한 전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정상 운전 시에는 영상 전압이 0V예요. 0V. 근데 이렇게 고장이 나면 각각 건전상은 루트 3배 상승하고 지락사고상은 0전위가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장 변전소의 마지막인 비율 차동 계전기를 끝으로 강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비율 차동 계전기. 자, 비율 차동 계전기는 저번에 7장 공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동 계전기와 비율 차동 계전기의 차이점이 뭐였죠? 차동 계전기는 이제 억제 코일과 동작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차, 그러니까 어떠한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전기였는데 이 비율 차동 계전기는 그 차의 비율을 더한 겁니다. 비율 말 그대로. 자, 이것을 언제 사용하는지 볼게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이 교차된 TR 변압기가 있고요. 자, 여기 델타 결선, Y 결선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델타 결선과 Y 결선의 그런 위상차가 몇 도죠? 바로 30도입니다. 그러면 30도의 위상차가 있다는 것은 위상에 따른 전류가 다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차동 계전기,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그 차동 계전기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10A가 흐르고요. 이쪽에 100A가 흐릅니다. 그리고 회로를 제가 그려볼 건데요. 자, 변류기 이렇게 그려주고 이쪽에도 똑같이 그려주고 서로 이어줍니다. 자, 이렇게. 자,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 지금 바로
차동 계전기의 구조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쪽 코일 뭐였죠? 동작 코일. 이쪽 코일 두 개는 억제 코일.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변류기는 아까 전에 2차 전격이 5A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전류가 이쪽으로 다 5A가 흐르는 겁니다. 이 변류비가 여기는 10대 5라고 하고요. 여기는 100대 5라고 하면 결국 이쪽에는 5A, 이쪽에서도 5A가 흐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잘 보세요. 지금 원리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5A가 일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이쪽에서도 5A, 이쪽에서도 5A면 결국 이 동작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동작 코일이 동작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떠한 변압기의 이상에 의해서 여기서 10A, 여기서 100A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이곳에서 만약에 지워지고 노란색으로 적어볼까요? 노란색. 지워지고 80A가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80A. 그러면 변류비가 만약에 100대 오면은 여기가 5A가 아니라 4A가 됩니다. 그쵸? 그럼 이쪽에 4A, 이쪽에 5A. 그럼 이쪽에 몇 암페어죠? 1A가 흐르죠. 그러면은 결국에 동작 코일이 작동해서 이 차동 계전기가 작동하는 게 원리인데, 비율 차동 계전기는 뭐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위상차가 존재하면 이 동작 코일 차동 계전기가 동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동작 코일 동작 안 하고요. 고장시 동작 5인데, 다만 여기서 위상차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비율 차동 계전기를 사용해야 된다. 비율 차동 계전기는 억제 코일에 흐르는 전류보다 동작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이상이 되었을 때 바로 변압기가 내부 고장이 검출되었구나 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 차동 계전기의 결선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알아보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변압기가 지금 델타 Y 결선이잖아요. 그쵸? 변압기가 델타 Y 결선이면 이 위상차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위쪽의 변류기는 어떻게 되죠? 바로 Y 결선을 해주는 겁니다. 아래쪽은 델타 결선. 서로 변압기 결선과 상반된 결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변압기가 델타 결선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YY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YY가 됐다면 이쪽에 델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율 차동기의 계전기의 결선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 하나하나 정리를 꼭 하시고 잘 마무리하셔서 이따가 8장 문제풀이에서도 좋은 실력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